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시작인데 일주일 기쁜 마음으로 잘 시작했는지요. 오늘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세상 일이 생각대로 안 풀려요. 여러분 뭐 다 경험하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생을 살려면 이제 하나하나 잘 풀어가야겠죠. 네, 67년생 안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월요일 첫 방송에 첫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썸네일 통영방송 26년 1월 19일 장동혁 단식 중 5일째 단식이랍니다. 한동훈 대국민 사과. 이것 때문에 아주 주말 내내 난리가 났는데 그 대국민 사과를 어제 했어요. 어제 일요일 오전에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온통 지금 이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를 열었는데 최고위에서 공개 충돌을 했다. 한동훈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이다. 미치겠어. 오늘 최고위를 어디서 했느냐? 장동혁의 단식장에서 했습니다. 단식장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그 국힘이 언제부터 그렇게 쇼맨십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간 그렇게 최고위를 했는데 거기서 악어의 눈물이에요. 조강한 누구냐? 장동혁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조강한 왈 악어의 눈물이다. 네, 열정TV님 강추위 서울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삼필기정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뭐 엄청 춥다고 하네요. 제가 잠깐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영하 10도? 영하 10도면은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죠, 그죠? 여러분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직장인이 아니시면, 특별히 나가야 될 일이 아니면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좋다. 아프지 마시라. 어, 이제 저희 나이 때는 아프면은 잘 안 나요. 처음부터 아프질 말아야 되는데, 아플 거리를 만들들 마시라.
어쨌든 건강 자리,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처음으로 좀 얘기할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늘 19일 월요일이 무슨 날이냐? 이해운의 청문회 날이다. 과연 이 청문회가 어떻게 되고, 과연 이재명은 청문회 끝난 다음에 이해운을 지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굉장한 관심사였는데 유병선님, 한동훈 끝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청문회를 못했대요. 이해운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이해운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또 오늘 또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미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그 비슷해요. 그냥 읽으면 이미자잖아요. 우리 시대 때 한참 정말 그 날리던 가수 그 이미자 씨. 이미자 씨가 뭐 노래를 워낙 잘 불러갖고 뭐 일본 무슨 연구소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연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미자가 알고 보니까 국회 재정경제기원 위원장이더라고요. 참 저는 뭐 딴 것도 좀 그랬는데 이미자가 지금 거기 국회에 상임위 위원장이다.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미자 씨를 갖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미자 그러면 아주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한동훈이 당대표일 때 굉장히 한동훈하고 친한 척하다가 한동훈이 그 뭐야 이제 당대표 선거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 당대표 때는 이제 저 때죠 비상대책위원장 때 예. 그때 뭐 굉장히 친한 척 그렇게 하다가 한동훈이 이제 그 책임지고 물러누고 당대표 선거에 나갔잖아요. 그때 그 히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자예요. 이미자가 자기가 지역구에 사람을 갖다가 모아놓고 한동훈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이제 후보 시절이죠. 당대표 선거 기간 중이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갔는데 사람은 없고 노인들만 한 20명. 그 영상이 있어요. 그때는 빠박이가 한동훈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찍던 그 지금은 이제 구구 쪽으로 갔지만 어쨌든 간에 걔는 구구에 있다가 잠깐 한동훈 쫓아다니면서 한동훈 쪽으로 왔다가 또다시 이제 글로 갔어. 어쨌든 간에 그때 뭐 빠박이가 열받아갖고 뭐 이게 무슨 청문회를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지금 한동훈 후보를 뭐 모셔놓고 뭐 하고 싸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영상에. 그게 이미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도망가고 나는 도망갈 테니까 그 놓친 애들 한 20명이 딥다 한동훈 좀 까주세요. 나타나지도 않고 심지어는 준비되는 그 뭐야 한동훈 자리에 물병 하나 놓여 있지 않았다. 그 이미자입니다. 야, 그 이미자인데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요 줄을 잘 타는지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 세상은 그렇습니까? 악인이 성공하는 게 세상인 거같습니까?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해운의 청문회 위원장을 이미자가 맡았다. 그런데 그 이미자가 주관을 해서 했는데 아예 이해운은 들여오기도 못하고 대기실에서 있게 하고 1시간 반 동안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 국힘 쪽에서는 2187건을 요구했는데 15%만 제출했다. 부실해서 못하겠다. 또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본인이 방망이들이 이따위로 운영하냐?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미자가 그냥 위원장 직권으로 협의업소 청문회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하고 땅땅땅 하고 그냥 폐정을 해버렸다. 예, 그겁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얘기한 거 뭐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결국은 청문회 못했다예요. 예. 저는 사실 청문회보다는 그 이재명의 결정을 제가 저희 그 한통영 방송에서 그 만원빵 했잖아요. 청문회 끝난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보자는 의미가 이해운을 갖다가 끝까지 장관으로 붙일 거냐 아니면 이해운 장관 지명을 철회할 거냐 여기서 저는 철회에 만원빵을 했습니다. 이용해 먹고 그냥 땡칠 거다. 그걸 좀 보고 싶었는데 오늘 결국 청문회를 못했다 합니다. 하지만 뭐 언젠가 하겠죠. 예, 또 날 잡아서 또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이 장관이 안 된다 쪽으로 자꾸 이게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또 터졌네. 병역비리가 터졌네. 되게 대한민국에서요, 딴 거는 용서가 돼도 이 병역비리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싸이가 지금 뭐 글로벌 스타 아닙니까? 싸이 몸값이 엄청 올랐는데, 그 싸이가 군대 2번 갔다 온 거 아세요? 이게 똑같아요. 이거 방위잖아요, 얘도. 싸이도 방위를 했어요. 방위를 해갖고, 전역을 했어. 방위, 1년 반인가? 어쨌든 방위하고 전역을 했는데, 이 나중에 싸이가 이 방위하면서 너무 땡땡이를 많이 쳤자. 이게 막 불거지니까, 다시 군대 갔습니다. 싸이가.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게 이 병역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 보면은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 완전히 이게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게 뭐 한 게 아니라 집 주변 근처 해태고 그 2km, 집에서 2km 거리 방배동에서 그 다음에 669일 복무기간 중에 669은 365일에다가 한 2년이 좀 안 되네. 어쨌든 669일 복무기간 중에 63일 10%를 갖다가 휴가를 썼다. 와, 놀고 먹었다. 저희 때는 제가 병장제대를 했는데 휴가가 딱 3번이거든요. 첫 번째 자대 배치 받고 좀 있으면 휴가를 한 번 주고 중간에 한 번 주고 그다음에 말년에 특별한 일이요 뭐 특별 휴가나 포상 휴가 이런 게 없으면 그냥 군대 정기휴가 3번이에요. 그런데 그 휴가를 얼마씩 주느냐? 대개 3박 4일이에요. 한 번 줄 때 대개 3박 4일씩 줘. 그렇게 3번을 정기휴가. 그러면 얘는 도대체 며칠을 놀았다는 거야, 도대체? 예? 아니 63일이면은 이게 62박 63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에 내역을 보면 병가 19일, 공가 10일, 정규휴가 28일에 약 2배를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또 수차례 근무지 변경 의혹이 있다. 자기 편한 대로 옮겨 다녔는지 그냥 수시로 근무지를 변경했다. 이거 임명하면요. 이게 지금 밀란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이 군대 이 병역 문제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집 문제. 이거는 또 뭐냐? 이게 둘째 아들인가, 큰아들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 아들 하나가 꽁치게면 공짜로 그냥 엄마 명의의 집에 살다가 이제 아니 국회의원인가 장관 지명 장관 지명 직전이군요. 장관 지명 직전에 일괄로 해갖고 돈을 다 냈다는 거예요. 무려 무려 27개월치를 이게 걸릴까봐 무려 27개월치 월세를 갖다가 그냥 일시불로 그동안은 무료로 땡가땡가 아니 이게 임명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임명 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임명하면은 가뜩하니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김병기 문제 때문에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이재명이. 제가 김병기가 왜 갑자기 그렇게 사퇴를 하고 탈당을 했는지 영화 한 편 찍어보겠습니다. 진실은 모르죠. 예, 흘리송님 임이자입니다. 예, 그렇죠. 임이자. 저는 이걸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생생하게 본 그 한동훈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고 면박을 준 그거를 이미자가 꾸몄다는 게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이미자도 노총,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네. 보통 여자는 아니고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네, 육천생 감독님, 고쳐쓰지 못할 인간 말종들 하나를 양보해주면 100개를 안 준다고 비난하는 철면피들. 당을 내란당에게 건져주니 보따리도 모자라서 목숨까지 내놓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악다구리 떼쓰는 철면피들. 절벽 아래 청길 물 아래로 돌진한 귀신 들린 돼지 떼거리들 막아서는 것이 과연 현명한 건지 멸정한 사람이 같이 휩쓸리거나 내상 있기 십상. 제가 그 부분은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르크님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성님 67년 한동훈님. 그러니 참으려니 환장하겠어요. 저도 환장하겠어요. 방송하면서 아주 환장하겠어요.
자, 한동훈 얘기로 넘어가. 이제 뭐 육칠사 한동훈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오늘의 메인 주제인 한동훈 얘기를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이렇더라 채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제가 쇼츠 영상 3개를 올렸다.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국민 사과. 이거는 일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오전에 올린 겁니다. 굉장히 짧아요. 2분 5초짜리. 를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려갖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송구한 마음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2분 5초짜리 영상인데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짧으니까 쇼츠 영상은 1분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분 5초짜리를 갖다가 1분 미만으로 편집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쇼츠 영상이요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주말 동안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어제 올렸는데 벌써 이게 뭐야 하루 만에 1730분이 보시고 댓글을 19개를 달아주셨어요. 좋아요가 98%야. 대부분 좋다는 거예요. 좋아요가 한 380개 되네요. 자, 한번 보시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서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소리에 좀 민감하신 분은 약간 좀 소리가 좀 치직 소리가 나죠. 이거는 원래 원본이 그렇다. 이걸 아마 크게 결심을 하고 뭐 특별히 이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찍은 것 같아. 집에서 그냥 이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문적인 그런 장비가 아니라서 원래 좀 치직 소리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좀 막으려고 음악을 약간 약하게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송구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단계를 갖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에 뭐래? 그건 명백한 조작이다. 이렇게 그건 또 그거대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일어나고 나서 그 반응들이요. 너무 웃겨요. 반응들이 너무 웃겨. 자, 지금 장동혁, 제가 오늘 최고위원을 여기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단식장. 단식장이 어떠냐면, 이 분위기. 이게 단식장이 지금. 예. 여기 뭐 텐트 하나 쳐놓고, 텐트 하나 쳐놓고, 주르륵, 뭐, 통일교계 특검을, 민당 공천 뭐 특검하라, 이렇게 봉이 딱 해갖고 장명성이 꽂혀놓고, 이렇게 장미 옆에 있습니다. 장미가.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장동혁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요. 글도 왜 이렇게 붓글씨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올려요. 그 내용이 뭐냐. 죽기 각오한 장미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누군가 장미의 허리를 꺾었다. 꺾을수록 더 강해지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이 장미를 하나 딱 꽂아놓고 이 코스프레하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뷰티 앤 비스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디즈니의 만화 영화 중에 그게 있습니다. 예, 번역하자면 미녀와 야수.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장미꽃이요. 이렇게 장미잎이 하나씩 떨어져. 시간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지면 이제 왕자가 그 비스트가 왕자가 이렇게 마법에 걸렸고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 영원히 그냥 야수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장미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야, 누가 그렇게 연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웃겼습니다. 이 장미꽃 하나 꽂아놓은 거 보고. 아이고, 이수미님, 한동훈 대표님,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사필기님, 밖에서 해야지. 따뜻한 실내에서 뭔지, 밖에서 하면 춥잖아요. 예, 그러니까 따뜻한 국회 안에서 얼마나 넓습니까? 예, 널찍하니 이렇게 차지하고서, 안방, 자기 집보다 클 것 같은데, 웬만한 아파트보다 크지 않을까요? 예, 예, 아주 널찍하니, 따뜻하게 차지하면서 사람도 좀 보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림은 딱 잡힌 거죠. 예, 그림이 좋은 거죠. 자,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여기 이 친구들이 장동혁에 대한 이제 애처로움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하고 좀 비슷해요. 이재명이 뭐 걷지도 못한다, 기력이 없다, 말도 못한다. 그런 이재명 단식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변인 나오고 뭐 혈압 포함해서 바이탈 사인이 많이 떨어졌다. 오늘이 고비다. 의료진도 수액 처치 처방했다. 근데 거절했다는 거죠, 장동혁에게. 네, 급격히 안가에 쓰러질 뻔했다. 소관절, 소금물도 제대로 못 마신다. 그러니까 이제 물과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다. 그래도 뭐 장도혁은 이재명보다는 제대로 단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이 한 거는 그 홍제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영양제는 다 맞으면서 단식한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 날 여기서 최고위원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마이크 잡고 얘기해요. 다들 뭐 야영자, 조항한 뭐 이런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14개월 만에 첫 사과다. 이렇게 하고 대서특필이 됐는데 저에 대한 진위 명백한 조작이다. 정치보복인데 이와 별개로 당을 이끌었던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 이렇게 제대로 사과를 했죠. 그런데 자 양양자는 뭐라고 그랬냐. 한동훈의 진심을 믿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이제는. 진심을 믿어주라. 조강한 누가 임명했느냐? 장동혁이 지명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요. 이번에 지명한 최고위원이 조합입니다. 이거는 한동훈의 얘기는 뭐냐? 악어의 눈물이다. 이게 눈물이 아니다. 악어의 눈물이다. 아주 부정적인 용어죠. 자, 그 다음에 배현진은 또 뭐라고 해요? 국민이 해달라 하는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박민영은 또 뭐라고 그러냐? 역대급 여의도 금쪽이다. 아무튼 사과, 알리바이용이다. 자, 이렇게 한동훈의 사과를 놓고 그냥 하루 종일 뭐 언론에서도 갑론을박, 좌우간 뭐 난리 난리, 정치인들도 난리 난리, 언론에서도 난리 난리, 패널들도 난리 난리. 잠깐 어제 오늘 계속 한동훈 얘기야. 한동훈 얘기로 한 기사가 한 200개 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헬리송님 실내에서 하면 저는 1년도 하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1년도 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장동혁이 지명한 조광은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이다. 악어의 눈물이다. 또 여기에 또 한술 더 떠갖고 국민 중진들은 한동훈의 단식장을 방문 전달기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김재섭 얘기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김재섭이 그 뭐 채널 그 뭐죠? 뭐 라디오 쇼인가 뭐 거기 나와갖고 그 정치 시그널 아침에 하는 거 있잖아요. 한동훈 장동혁을 찾아가야 된다. 미치겠어. 장동혁 단식장을 찾아가갖고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한동훈이 장동혁을 격려. 아이고 단식 수고하십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뭐 홍준표나 이런 옛날 정치인들
이렇게 저는 뭐가 생각나면 황교안 단식할 때 생각나요. 황교안이 단식한다고 그럴 때 그때 많은 정치인들이 가고 뭐 황교안 수고한다 이러면 되겠느냐 단식을 그만해달라 병원에 가시라 막 이러면서 신문에 나오게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한동훈이 장동혁을 갖다가 찾아가갖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십니다. 각하 각각 큰일 나십니다. 빨리 병원 가시고 단식을 갖다가 이 정도면 됐으니 중단하시고 이걸 갖다가 사진 찍히고 영상을 찍히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힘 중진들도 그렇게 지금 한동훈한테 의사를 전달한다. 김재섭도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예, 육천세 감독님,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 원래 중도이고 그때그때 옳다 판단되는 쪽에 투표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당이라는 것을 당원 가입 운동 때 오래 가입했지만 요즘은 내일은 탈퇴해야지, 내일은 꼭 탈퇴해야지 그래야 나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한동훈이 국짐의 미련을 하면서도 한동훈 대표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렇다라 방송하는데 한 분이 이 책글을 갖다가 쓰시는데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벤져스는 쉬는 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7일을 계속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7일을 계속 그냥 방송을 하는데 그 어제 이렇다라 방송할 때 책글로 한 분이 썼더라고요. 한 분이 어벤져스의 슈퍼챗을 쏘면서 내가 버텼지만은 이제 탈당한 슈퍼챗을 쏘면서까지 그거를 갖다가 분노 폭발을 했다. 탈당한다고. 참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석장님,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도 7개월 정도 된 책당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계속 지금 당비 내고 있습니다. 책임당원 김선희님 단식하다 그냥 아주 가라세요. 그러니까 헬리성님 67년 한동훈님 참으시죠? 예, 6천생 한동훈님 도피성 간헐적 단식하면서 징징대면서 술 빨고 있는 놈한테 이 이상 타협하면 저는 미련이라고 생각하고 관심 끊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중진들의 의견, 한동훈이 단식장에 가고 장동혁을 격려해야 된다. 또는 김재섭의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쉽지 않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말 동안에 왜 쇼청상 3개를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2개가 뭐냐. 하나는 한동훈이 이제 대국민 사과한 거 아까 보여드렸죠. 나머지 2개는 뭐냐면 제가 막 서치를 하다가 토요일 날 서치를 하다가 발견한 영상인데 바로 이 장성철 소장의 영상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3명이 나와서 한 겁니다. 이게 진행하는 앵커가 있고 옆에 김준일인가 또 우파로 분류되는 패널이죠. 물론 장성철도 우파로 분류하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장성철 소장의 조언은 뭐냐를 갖다가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올렸으니까 이제 이틀 됐잖아요. 이게 벌써 6,600 클릭이 됐어요. 한동훈 정신 차려라.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장성철 소장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동훈 정신 차려라.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안에서는 그렇게 우군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봐봐요. 정말 저 정도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제명 판결이 나왔단 말이야. 네. 그럼 한동계 의원들이 장동영 멱살을 잡고 너 말이야, 너 당대표 그만둬라, 너 그만둬!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 제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옵소서. 그걸 복걸. 네. 저런 사람들하고 저런 전투력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활로를 뚫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한동훈 정신 차려라!
당신은 이제 법률가가 아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활로는 혼자서 뚫고 나가야 한다. 네.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1%의 가능성을 보고 전세를 뒤집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할 일이고 역할이고 결심이고 판단이다. 그럴 자신 없으면은 정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 안에서는 그렇게 우군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봐봐요. 정말 저 정도 제가 이 장철철 소장의 말에 공감 가는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국힘안에 한동훈의 진정한 우군이 없다. 여러분, 이 단식장에 가라는 지금 이 의견이 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지금 뭐 김재섭을 비롯해갖고 이분들이 있잖아요. 국힘 중진들 단식장에 방문해 해갖고 격려를 해라. 여러분, 이게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 이게 뭐예요? 격려하라는 분들은 뭐죠? 방문하라는 분들은 우리는 싸우는 거 싫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아니, 선거가 코앞인데 내가 지금 시장이 돼야 되고 도지사가 돼야 되고 구청장이 돼야 되고, 아니 내가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게 싸울 때냐? 그러니까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한동훈이 먼저 가서 장도영한테 가갖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렇게 미안하다. 그럼 장도영이 쿨하게 아니 괜찮다. 그냥 같이 가자 하고 포옹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사진 한번 찍히고 그걸 명분으로 해갖고 아 우리 이제 화해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한동훈하고 장도혁은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증명사진 하나 찍어달라는 거잖아. 왜냐하면 내가 빨리 구청장이 돼야 되고 보궐선거도 10군데라요. 미니 총선이래.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넘어가자. 그러니까 장동영, 너도 이거 끝까지 갖고 가봐야 좋을 게 뭐가 있어. 한동훈, 너도 그렇게 끝까지 가야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니네들끼리 문제는 그냥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야? 우리 배지나 달게 해줘.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예?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의 얘기는 뭐죠? 결국은 한동훈 외로운 싸움하고 있다. 메가더 장군이 다들 반대할 때 그냥 외롭게 고민하고 외롭게 그냥 인천 상륙작전 허리를 자른다.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해갖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을 제가 왜 레퍼런스를 갖고 왔냐면, 여러분 이 유튜브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장성철 소장은요 근본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는 그걸 뭐 인터뷰를 하거나 어디 나가서 뭐 토론을 하거나 대담하거나 이렇게 보면 언제는 좀 까는 듯 하지만 좀 쓴소리를 하는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 장성철 소장은 정말 한동훈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갖다가 관심 있게 보고 초청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 아이고, 또 여러분이 또 의견을 많이 주셔갖고 잠깐 제가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필기 형님, 한 대표에게만 지랄 중이신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아니, 정말 국힘을 여태까지 이 생명을 이어온 게 한동훈 때문에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계엄을 온몸으로 안 막았으면 벌써 없어져야 될 당한이 아닙니까? 기껏 살려줬지만은 나중에 한동훈을 죽이려고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예, 사표경의 준징들 이 꾹 쳐닫고 있다가 화해하세요. 꾹 쳐닫고 있다가 화해하세요. 중진들이라는 건 뭐죠? 3선, 4선, 5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국힘의 중진들이 많지가 않아요. 국힘의 3선 어쨌든 간에 많지 않습니다. 동그라미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단식장 가면 절대 안 돼. 한 대표님 생각대로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저도 장성철 얘기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오두막님, 방문하면 전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 영상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두막님. 석장님, 신동욱이 언제부턴가 장폴더에
특등기가 된 것 같아요. 계엄 때 국회에서 기웃기웃하더니 참 이 두 사람 교활함에 치가 떨리네요. 정말 제가 좀 약간 실망한 사람 중 하나가 신동욱이에요. 여러분, 신동욱이 TV조선에서 논평할 때 정말 자기가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온갖 정의롭고 온갖 막 왜 이렇게 앵커 끝날 때 왜 한마디씩 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뭐 이게 이렇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한마디씩 이렇게 마지막에 딱 방송 끝날 때 하잖아요. 와,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세상에 없는 대한민국의 애국자고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그러겠는데 이 사람이 배지 달자마자 좀 이상하게 바뀌더니만은 지금은 뭐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실망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속자님, 대한민국 군인과 그 가족들, 지인들 절대 국힘에 표 안 줍니다. 여기서 한 대표님 갈림길 잘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선희님, 저는 당시장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본인을 위해서 가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두 번째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예, 육천생 한동훈님, 저도 장성철 다시 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참모가 되어야 합니다. 예, 장성철의 그 한동훈을 대한 그 사랑이 저는 느껴져요. 아니, 제가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오랫동안. 예, 패널들을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예, 장성철이 한동훈에 대한 사랑이 느껴진다. 김선희님, 단계 사건 끄집어낸 건 장동혁입니다. 그 인간이 한동훈을 끌어내려고 하는 파렴치한 나쁜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구들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주말에 토요일 날 이 영상과 더불어서 하나 더 이제 끌고 온 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방송 내용인데요. 이게 주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분할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정치인들의 속내는 결국은 한동훈 이름으로 내가 배지 달 수 있나? 예. 근데 우리 이 국어도 왜 표준어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표준어였다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쓰면은 이 많이 쓰는 걸로 표준어를 바꾸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국회의원 배지를 갖다가 배지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배지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배지 이렇게 쓰면요. 이거는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배지가 표준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고 지금. 이 표준어를 갖다가 배지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공식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배지 표준어를 썼습니다. 배지 뭔가 이게 어감이 안 나. 내가 배지 달 수 있나? 내가 배지 달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영상도 한번 이것도요. 이것도 많이 봤어요. 거의 한 4천 클릭이 되죠. 3,946. 예.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당신과 함께 하면은 과연 나의 정치적인 생명력은 어떻게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YS가 성공했던 거는 수도권 일부와 부울경이라는 그곳에 정말 철저한 완벽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었거든. 네. YS가 공천 주면 다 당선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충성하고 따라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은 그런 정치력이 검증이 되지 않았잖아. 그래, 한동훈, 보수파 한동훈밖에 없구나. 한동훈 믿고 따르면은 나 다음번에 공천도 받고 나 당선도 될 수 있겠네. 이런 믿음을 줘야 된다니까요. 네. 현재는 그게 없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의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번이. 네. 이 제명 사건이. 근데 장동혁 대표가 워낙 좋은 먹잇감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핍박받았을 때 싸워야 됩니다. 네.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지도자를 우뚝 습니다. 그 기로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서 있다. 네. 당신과 함께 하면은 과연 나의 정치적인 생명력은 어떻게 자,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제가 이걸 갖다가 이걸 안 넘겼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전송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신과 함께하면은 과연 나의 정치적인 생명력은 어떻게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YS가 성공했던 거는 수도권 일부와 부울경이라는 그곳에 정말 철저한 완벽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었거든. 네. YS가 공천 주면 다 당선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충성하고 따라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은 그런 정치력이 검증이 되지 않았잖아. 네. 그래, 한동훈, 보수파 한동훈밖에 없구나. 한동훈 믿고 따르면은 나 다음번에 공천도 받고 나 당선도 될 수 있겠네. 이런 믿음을 줘야 된다니까요. 네. 현재는 그게 없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의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번이. 네. 이 제명 사건이. 어. 근데 장동혁 대표가 워낙 좋은 먹잇감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핍박받았을 때 싸워야 됩니다. 네.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지도자를 우뚝 씁니다. 그 기로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서 있다. 네. 당신과 함께하면은 과연 나의 정치적인 생명력은 어떻게 될까 고민할 수. 제가 여기서 좀 많이 공감을 한 건 뭐냐면 그 국회의원들의 그 생리 또 정치인들의 생리를 갖다가 정말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뭐냐? 배지로 움직인다. 그게 왜 그러냐? 그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직업이 배지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직업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지할 수 있어요. 그냥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참 좋아지고 부강해지겠구나 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그게 곧 자기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지를 달아야 연봉을 갖다가 1억 6천을 받고 그러면 뭐 웬만한 대기업의 임원급의 연봉을 받는 거죠. 중견기업 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혜가 무려 무슨 300가지인가 있대요. 공항 나가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잠깐, 국회의원 특혜라는 게 한 300개 정도 되고 또 범죄를 지어도 면책특권이라는 게 또 있고 작은 온갖 혜택,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처럼 그 온갖 그렇게 돈도 많이 받으면서 혜택을 받는 그런 나라는 뭐 미국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과연 한동훈 이름으로 내가 그래서 한동훈 이름으로 한동훈 간판을 걸고 저는 한동훈이 추천해서 나왔습니다. 하고 부산에 나가면 부산에서 내가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예를 든 게 이제 김영삼 아닙니까? 김영삼이 이제 부울경 꽉 잡고 있고 또 서울에 김영삼 대통령은 상도동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도동계, 동교동은 김대중이 살고 그래서 가신전 정치의 그 축이 그렇게 되지 않은 그동안 완전 가신 정치예요. 그냥 평생을 갖다가 같은 집에 살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쫓아다니고 나중에 대통령 됐을 때 장관하고 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때 장관의 평균 수명이 6개월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5년 동안 장관을 세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 자리는 한 15개야. 근데 15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 가신 중에. 가신이 수백 명인데, 그동안 자기한테 투자하고, 뭐, 일본 가서 도피했을 때 생활비 대주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수백 명, 수천 명인데, 다 한 자리씩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6개월 하고 내려오소. 또 6개월 하고 내려오소. 평균 6개월 미만이라. 그게 이제 가신정치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훈 이름을 갖다가 내세웠을 때, 무조건 당선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 왜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쪽에 안 오느냐? 지금 우리가 친한계라고 뭐 분류되는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장성철 소장 말에 의하면 이게 뭐예요? 제명 사건은 뭡니까?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갖다가 끝내는 사건이에요. 죽이는 정치 생명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사건인데 단 한 명도 친한계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장동혁의 멱살을 잡고 너 그럴 수 있어 당대표 사퇴해 하고 싸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지. 그건 왜 그러느냐? 과연 내가 한동훈의 이름으로 한동훈의 목숨을 걸고 김영삼처럼 김영삼의 목숨을 걸고 내가 한동훈에 툭 붙었을 때 한동훈이 딱 해갖고 손 한번 들어주면 그래서 상도동에서 손 안 들고 부산에서 손 들고 대구에서 손 들고
이게 제가 지명한 후보입니다. 뽑아주세요. 하면 100% 당선이 되느냐? 확신이 없다. 검증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느냐? 장성철 조장 얘기는 스스로, 예, 스스로 검증을 해라. 이번이 지금 장동혁이 판을 깔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검증을 해서 확신을 줘라. 한동훈을 쫓으려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줘서 정말 한동훈 이름으로 나가면 내가 당선될 수 있다. 내가 배치될 수 있다. 이 확신을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풀 영상에 보면 예를 든 게 뭐냐면 김영삼 당시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있던 당은 한 60명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이제 민정당이라고 해서 기존에 당이 있잖아요. 그 당은 무슨 당입니까? 그 당에서 전두환이 나왔고 노태우가 나왔고 그런 민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정당은 백 몇십 명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60명 되는 당이 이 백 몇십 명 당을 갖다가 흡수 통합했다는 거지. 그건 왜 그러느냐? 거기 핵심 인물들이 김영삼의 영향력을 보니까 내가 김영삼 이후로 공천받으면 무조건 배치될 수 있구나 하고 그 뭐야 민정당의 핵심 인물들이 김영삼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핵심 인물이 넘어오니까 나중에 쫄자들은 그냥 우르르 몰려와 갖고 김영삼이 흡수해서 결국은 대통령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성철의 그 핵심은 뭐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한동훈이 스스로 본인의 몸값,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증명할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예요? 찾아가서 장동에 격려하고 포옹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뭐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싸워야 된다. 한동훈의 진가를 보여줘라. 지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영상을 갖다가 뭐 여러분 뭐 정답이 없죠. 뭐 우리가 뭐 아무리 해도 한동훈이 뭐 어떤 결정을 할 건가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또 생각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장선철 조장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될까 갖고 제가 소개를 좀 해왔습니다. 아, 여러분이 또 댓글을 많이 써주셨고 한번 읽고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유치원생 한동훈님, 윤희석은 대가 무릅니다. 약간 무르다, 약하다, 이런 의미죠. 대선 경선할 때 선관위원장인가 뭔가 모식인가 황 땡땡이 공정하게 진행할 거라고 유튜브에 나와서 개뿔 어땠나요? 1,000원 당비 당원급조 새벽 대선 주자 바꿔치기 친윤 구구 극악한 놈들인데 비상시국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감시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그냥 멀뚱멀뚱 당했죠. 심지어 경선 여론조사 기관도 이상하고 한동훈 쪽의 사람들은 대부분 좀 신사예요. 그러니까 윤희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정도를 걸으려고 하고 신사고 페어플레이 하려고 하고 저도 이 기억납니다. 지금 육천생 한동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떨어진 다음에 그때 윤희석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전혀 몰랐다. 그래갖고 뭐야 원래 이게 3개월 당비를 내야 투표권을 주는데 그걸 갖다가 지도부에서 인위적으로 바꿔갖고 그냥 당비 한 번만 내도 그냥 그런 뭐야 한 번만 내는 그 시점에 뭐예요 우르르 가입을 했다. 어디서 2단 정도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통일교 신천지 그다음에 정강훈의 사랑제일교회 그래갖고 그걸 갖다 이제 패착에 해서 삼고 자간 우리는 뭐 혼자 한동훈 혼자서 그냥 일대다로 싸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흙탕 싸움을 갖다가 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진흙탕 싸움을 안 하고 신사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진흙탕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진흙탕 싸움 할 자신이 없는데, 진흙탕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나는 진흙탕 속에서도 신사적으로 이길 수 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설마 하다가 당한 거라고. 설마 탄핵까지 하랴 하고, 그렇게 지금 나중에 이제 회고록에 본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이, 여러분 경찰하고 조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실 제가 20년을 컨설팅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제가 경찰분들의 하고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 예, 비하인드 스토리, 형사분, 강력계 형사분들. 제가 그거 딱 들어보면요. 조폭하고 사실, 이 강력계 형사분들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 되게 보면 조폭도 그러잖아요. 지금이 안 그러겠죠. 제가 날라다닐 때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니까 하는 얘기인데, 조폭이 그러지 않습니까? 술집 가면 룸사롱 가면은 조폭의 특징은 뭐죠? 술을 갖다가 몇백만 원어치 막 때려 마시고 그다음에 뭐요? 돈은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장부에 거 옛날에 극구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극구. 야 장부에 기록해. 극구 먹어. 돈 안 냅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만난 이런 강력계 형사분들은 룸사롱 이렇게 가도 돈 안 냅니다. 마담, 오늘 기분 좋으니까 경찰서로, 외상 받으러 술집에서 경찰서로 찾아와. 그 마담도 대단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되게 조폭들이 뭐예요? 되게 영화에 보면, 내가 뭐 진짜 조폭이 그러죠. 영화에 보면 그렇다는 거야. 영화에 보면, 여자 하나 갖고 서로 좋아해갖고 싸우잖아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강력히 형사분들도 여자 하나 놓고서 서로 싸우고, 치고 나고 싸우고. 이게 딱 보면, 그럼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조폭을 잡으려면 조폭처럼 살아야죠. 그래야 조폭이 다음 수가 뭐다. 그걸 먼저 읽고 조폭을 때려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폭하고 경찰의 구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폭은 경찰 배지를 안 갖고 있고, 이게 뭐야? 경찰은 마지막 순간에 조폭하고 구분이 안 될 때 마지막 순간에 총 쏘지 마.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총 쏘지 마 그러고 딱 꺼내는 게 뭐야? LAPD 딱 나오잖아요. 저 LA 경찰입니다. 하고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을 할 자신이 없으면 국힘에 있으면 안 된다. 국힘에 있는 한 진흙탕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다. 신사적으로 하시려면 창당하시라. 창당하면 얼마든지 정도를 걷고 신사적으로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송 끝난 다음에 댓글이 달려. 어떤 댓글이 달냐? 당신이 항상 신당 창당 신당 창당하니까 구독자가 안 는다는 거야. 구독자가 안 늘고 슈퍼챗이 안 쏟아진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밥이나 먹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가끔 달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자, 석자님, 한 대표님 참모들도 대찬 사람이 곁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너무 아쉬워요. 정말 저도 아쉬워요. 와, 정말 정청래 같은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 한동훈식 정청래. 그러니까 한동훈을 추종하던 한동훈한테 폭 빠진 정청래. 이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조금 이제 정청래 하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또 밀어붙이잖아요. 예? 그 1인 1표제 또 무식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데 다들 그냥 곱상하게 온실에서 자란 신사분들만 있어갖고 지능등 싸움이 안 돼. 논리적으로야 다 맞다고 그러지. 근데 성과가 없잖아.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잖아. 논리로 따지면은 뭐 다 맞죠. 신사들이 맞죠. 근데 뭐 정치를 논리로 하는 겁니까? 술람미님, 장선조를 기회주의자 상수를 믿으면 절대 안 돼. 이간질 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김무성 장선처럼 김무성 편, 김무성은 한 대표 싫어요.
박정훈 의원이 한 대표와 친한계를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것도 새로운 사실이네. 장성철이 김무성 쪽이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희님, 옛날에 배지부터 달았어야 하는 건데 속상합니다. 네, 속상합니다. 박정훈이 아주 세게 나가더라고요. 박력이 있어요. 양희님, 안녕하세요. 한동훈 대표 아픈가 봐요. 장염에 도관까지 왔다는 건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2번은 안 했다고 하던데, 저도 이 얘기 들었어요. 이현정 의원이 방송 중에 잠깐 얘기했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그렇게, 한동훈 대표도 속병 나지 않겠습니까? 좀. 아니,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데 한동훈 대표처럼, 그러잖아. 이쪽 저쪽에서 지금 나를 갖고, 못 잡아먹어갖고 공격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한동훈 잡으려고 그러고, 이 국힘에서도 한동훈 잡으려고, 그러니까 병이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병이 날 것 같아요. 네. 양희님, 저도 공감이요. 친한이 너무 신사해요. 답답해요. 제가 왜 한동훈한테도 정청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청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한동훈에 빠진 정청래 같은 사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여기 보면요. 항복을 갖다 제대로 받아냈어요. 이재명한테 제대로 받아냈는데, 갑자기 김병기가 저도 이 기사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죽어도, 차라리 나는 그냥 민주당에서 죽을 테니까 나를 잘라라. 내 스스로 나가는 탈당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탈당 선언을 했어요. 재심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4시간 만에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탈당 선언. 여기 보시는 대로, 보세요. 사라진 비밀금고, 이거 못 쳤습니다. 이게 김병기 얘기예요. 네. 김병기 얘기, 그 다음에 아이폰 열지 못합니다. 포렌식도 안 된다며, 비밀번호가 없으면. 다들 또 아이폰 바꾸는 거 아니야, 정치인들? 네, 숭실내 파일, 이거 확보 못했습니다. 동작경찰서, 무슨 서장이 뭐 해갖고, 봐줬다, 무슨 서면을 줬다. 이것도 압수수색에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그리고 뭐야,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 중,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다. 아내 업무 추진, 사정 사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머지는, 아니, 자기가 이거 녹취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녹취는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그걸 금 모양이야, 쓴 모양이야. 그러니까 보좌관을 하는 얘기요. 너 음식점 가갖고 절대 그 영상 보여주면 안 된다. 이렇게 다짐을 받고 와라. 이게 은폐 의혹까지 있잖아요. 증거인멸. 그런데 뻔뻔하게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녹취가 이미 다 터졌는데 아내가 법카 쓴 적이 없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이건 뭐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렇다는 거야. 내가 뭐 진짜 그런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예. 하지만 영화에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지금 정청래 이 태도를 보면 우리가 영화 한 편 찍을 만은 한데 정청래는 지금 오늘 뭐를 했느냐? 김병기가 스스로 나간 날, 탈당을 한 날, 정청래는 뭐 했느냐? 1인 1표제를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위 통과했고 당무위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 당무위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날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겠다. 2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여기서 통과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중앙위에서. 근데 뭐야? 지난 12월 달에는 정족수 부결로 이게 몇 개가 아니야. 25표가 부족해갖고 실패했다. 애석하게 25명. 자, 그래갖고 이때는 투표를 갖다가 이제 4시간 반 동안 투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야? 4시간 반 하니까 이거 25명을 모을 시간이 없었네. 자, 이번엔 이틀 동안 해. 이게 무식함이라는 거야. 예? 아니, 뭔가 성과를 내고 밀어붙이려면 이 정도로 얼굴 딱 풀고 4시간 반 투표했던 거를 갖다가 이틀, 48시간 투표해라. 이 정도로 우기고 나가야 이게 1인 1표제가 전 이번에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1인 1표제. 이건 뭐예요? 확실하게 이거는 뭐가 있었다. 자, 그 확실한 걸 갖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영화 한 편 찍어 보겠습니다. 이 김병기하고 관련해 갖고
김병기는 천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천재냐? 김병기가 딱 연기를 폈습니다. 나 안개부 출신이야. 그리고 내가 다 주고 있어. 이재명, 너 나한테 다 시켰지? 비명 행사할 때 다 시켰지? 내가 자료 다 갖고 있어. 녹취 다 갖고 있어. 너희들 의원 될 때 다 나한테 검증받았지? 내가 너희 비리 다 갖고 있어. 이 막 연기를 막 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갑자기 탈당을 하겠대.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요. 김병기가 저는 절대 감옥에 안 가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영화 한 편 찍자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두고 봐야죠. 예. 영화 한 편 찍자는 거야. 김병기의 딜은 이런 거죠. 그래, 니네 소원대로 내가 탈당할게. 하지만 경찰 조사, 그 다음에 나는 감옥 안 간다. 많아야 뭐예요? 집행유예. 내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감옥은 무조건 안 가. 자, 뭐예요? 오케이. 해줄게. 빨리 사퇴. 사퇴 내자마자 급속으로 원래 이게 그 제명을 하려면 이거 어디냐면 서울시당에서 해야 돼요. 왜 김병기 저기 서울시당이니까. 그럼 뭐야 중앙당에 내갖고 중앙당에서 바로 그걸 들고서 서울시당에 가갖고 바로 바로 사퇴 끝. 그렇게 이거는요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속전속결로 일어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김병기가 버티다가 갑자기 탈당하는 그거는 뜬금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 김병기를 계속 끌고 가면 누가 위험하냐? 김현지하고 이재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알죠. 김병기가 알죠. 그걸 딱 쥐고 틀어지고 정청래하고 딱 딜을 한 거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영화 한 편 찍자면 그렇다는 거야. 두고 봐야죠. 하지만 우리 만원빵 한번 합시다. 김병기가 감옥에 간다 안 간다. 이거는 확실해요. 감옥에 안 간다에 저는 만원빵 하겠습니다. 이미 끝났다. 이 수사는 이미 끝났다. 제가 얘기했죠. 쿠팡 무슨 놈이 뭘 때린다 뭐 어쩐다 난리를 치지만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습니다. 예. 뭐 국세청에 뭐 징수를 얼마 했다 한 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스다. 김병기 세이프하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1인 1표제 실패했지만 12월에 실패했지만 다시 밀어붙여갖고 딜을 다시 해갖고 다시 미쳐갖고 한다. 근데 1인 표제 왜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뭐예요? 정청래의 임기는 1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원래 당대표 임기 2년인데 이게 그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갔잖아요. 그럼 자녀 임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란 말이야.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이번 9월 달에 또 선거를 또 해야 되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2년 할 수 있는 이제 정상적인 당대표. 그러면 그때 돼야 되는 거야. 왜 돼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지방선거는 6월 달에 끝나지만 이게 뭐야? 9월에 당대표가 돼야 그 다음에 뭐예요?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권을 주잖아요. 국회의원을 갖다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자기가 대통령 선거 때 후보로 확실하게 지명을 받고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돼야 됩니다. 정청래가 무조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인 1표제를 갖다가 밀어붙이는 이거에 저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건 뭐냐? 이게 통과가 되면 정청래의 그 다음 스텝은 뭐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거다. 왜? 이제 6월 달이잖아요. 그럼 뭐요? 선거 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2월 달에 통과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시작을 해야 되냐? 적어도 4월 달에는 시작을 해야 돼. 위헌 청구를. 그래야 5월 한 달, 6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날짜가 없다. 6월 달 되자마자 선거니까. 그럼 뭐 선거는 되게 2주 동안, 2주인가 3주 동안만 하게 돼 있잖아요. 선거 운동을. 자, 그러면 이 위헌정당의 분위기를 언제 띄워야겠습니까? 늦어도 4월 달에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이렇게 생쇼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날도 우리는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생쇼. 예. 그렇기 때문에 참 한동훈한테도 정청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동훈이 굉장히 좀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음.
아, 와, 오늘 또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이 또 1시간이 넘어가 버렸는데 일단 제가 돈 듣기 전에 와, 아직도 66분이 보고 예. 좋아요가 2배야. 121 분이 좋아요를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 그 뭐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지금 13,000명, 13,100명이 됐는데 이제 900분만 눌러주시면 이제 14,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제 방송 보시는 분도 좋아요 꼭 한번 좋아요가 아니라 구독을 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우리 구독자를 1월 안에 14,000명 구독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통령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월 10일에서 19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은 없었고요. 슈퍼챗으로 후원하신 분, 민님 감사합니다. 사필규정님, 헬리송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민님이 호주에서 호주 달러로 100달러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시고 사필규정님이 또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께서 또 많은 글을 써주셔갖고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 양희님, 단계 반역하는데 똑부러지게 반격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좀 이런 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필기정님, 장성철, 김우성 보사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장성철이 김우성 쪽이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는 한동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사람들이 영광도 같이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데, 한동훈은 상징이니 점잖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보필하고 참모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한동훈이 피 흘리면서 싸우게 만들고 참모라는 자의 점잖 빼면서 피 한 번 안 흘리고 하다니 전장에서 대동이 소총 들고 싸우는 격.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그 컨설팅 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장은요, 우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그걸 대신, 임원들이 대신 싸워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예요. 임원들은 자기한테 직원들한테 인기를 갖다가 잃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장이 오은호 사장이죠. 속 터져. 속 터지니까 사장이 뭐 회의 때마다 막 고함 지르고 악을 쓰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회사들은 안 돼요. 예. 궁극적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회사도 있어요. 삼성이 왜 그러냐? 그 이병철 회장, 뭐 이건희 회장 이럴 때 보면 삼성에서 뭐가 문제가 돼갖고 법정 가면요. 다 제가 한 겁니다. 윗사람은 모릅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삼성과 현대 대우의 차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 한동훈 6년생 한동훈님 말씀대로 한동훈이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에 뭐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해야 된다.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는데 방향을 딱 제시해 주면 싸우는 건 최근에 싸우는 거는 한동훈의 그 추종자들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을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피 튀기게 팍 싸워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예요. 그 사람들은 패널로 나오고 굉장히 우아하게 얘기를 해요. 급한 게 없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건 너무한 거죠. 굉장히 배부르다고 그래야 되나? 여유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한동훈은 막 치열해. 치열하게 막 싸우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정말 한동훈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된다. 아니 우리야 사실 보상받을 게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싸우면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그분들은 확실한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한동훈을 대통령 만드는 1등 공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를 나가든, 뭐 부산을 나가든 서울에 나가든 배지 달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이게 주객이 변조됐다. 배지 달 생각이 먼저고, 한동훈을 위한 생각이 세칸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장성철의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들은 뭐야, 한동훈한테 요구하는 게 나한테 보여줘, 네 능력을 보여줘. 내가 네가 폴스트고 그러면 내가 세컨으로 배지 달 수 있다. 이걸 갖다가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얘기는. 그렇습니다. 양희님, 단계 그거들이 얘기하는 걸 팩트로 받아치는 이 아무도 없어요. 장배진 쪽은 대변인이 민주당급 틀린 것도 강하게 얘기하는데 박성수 반격 못해요. 동그라미님,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었을까요? 이 영화 한 편 찍자 뭐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영화에는 이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육천생 감독님, 장돌, 준돌, 보소. 특검 주장은 세 가지 대장동 상속부기, 통일교 신천지, 개딸당 공천비리가 맞는데 대장동은 왜 쏙 빼놓았을까요? 공천비리도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말이죠. 치과의 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치과 관련된 것은 무마할 테니 장돌, 뇌물 보석, 준돌, 명태균 여론주당 건들지 말아달라는 이것도 또 뭐 영화 한 편 찍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영화의 스토리 중에 너무 많이 나오는 스토리다. 네, 열정TV님 탈당은 아니 제가 이거 진짜로 그거 한 건데 우연히 찍힌 거예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카메라 앞에서는 피튀기게 싸워요. 근데 카메라 꺼질 줄 몰랐던 것 같아. 예,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그런 거죠. 형님, 살살 좀 하셔. 야, 너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따가 술 한잔 하지. 그놈이 그놈이야,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놈이 그놈이야. 여러분, 제가 방송 한번 했죠. 기사에 무슨 기사가 났냐. 김병기 와이프가 했다는 거 있잖아요. 경찰서장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법카 그거 했을 때 경찰서장이 이렇게 얘기하라 하고 가이드를 하고 서명까지 줬다. 그래갖고 그게 무마가 됐다. 2024년에.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검찰로 안 넘겼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기사가 나느냐? 그걸 누가 연결해 줬느냐? 그 경찰서장을 누가 연결해 줬느냐? 누구? 국힘의 의원, 삼선 의원 경찰 출신. 경찰 출신 삼선 의원이 김병기하고 경찰서장을 연결해줬다. 그러면 형님하고 하면서 술 한잔 가서는 그건 잘 좀 하지 그랬어. 이왕 쓸 거 좀 걸리지 좀 말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술 마시면서? 그거예요. 그놈이 정치인들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왜 한동훈이 왜 소중하느냐?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귀인이냐? 한동훈은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하는 짓과 국민이 안 보는 데서 하는 짓이 그게 똑같다. 다르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힘에 경찰 수신 삼선 의원이 딱 3명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전 딴 사람 2사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확실히 기억나는 사람은 이철규. 어쨌든 간에 이철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내가 기억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열성TV님 탈당은 언제 하죠? 사부기님 탈당은 한 대표와 함께.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 끝까지 같이 다닙시다. 참으세요. 같이 다닙시다. 육칠은 생한동님 장돌이 박진호로 사다가 윤어게인으로 급선회한 것도 윤건희한테 판사 시절 뇌물보석 약점 잡혀 콕해서 오로지 지 살려고 하나니까지 방자히 빙자하면서 명분 내세우고 모시는 합리적 의심. 저거 국힘 당대표 쫓겨나면 개딸 정권의 이용가치, 국힘 부당치를 없어져서 곧바로 보석하기 뇌물 수사 들어갈 테니 죽을 힘을 다해 개싸움하면서 버티는 것이라고. 야, 정말 한동훈이 유시현상 한동훈의 인사이트가 저를 뛰어넘습니다. 정말 정말 그럴듯한 시나리오예요. 정말 이거 영화로 만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대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영화 소재로 잡으면 정말 천만 관객 동원할 수 있는 대박이 나는. 양희님, 민주당에서 11월에 장배신 부동산 투기 한다고 했었는데 감감무소속인데 장배신이 11월부터 쇼 시작된 것 같기도 해요. 단계 논란. 정말
어쨌든 간에 장동혁은 그렇게 오래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길어야 6월 3일이에요. 아무리 버텨봐야,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불보듯이 뻔한데, 이건 한동훈이 나서도 이건 폭망입니다.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안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국힘을 위해서 무슨 뭐 선거 유세를 한다거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동훈이 나서도 그냥 이미지에 역시 뭐 한동훈도 어쩔 수 없네 이런 이미지만 남은 것뿐이고 왜? 다 뒤집어 씌울 거니까. 우리가 총선도 그랬잖아요. 그 총선 백서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한동훈 책임이 80%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총선진 책임이 한동훈 책임이 80% 나머지 20%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대파원 들고 이런 거는 그냥 20%에 속하는 거.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그런 국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선거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좀 기도 세게 하시고 판단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오늘 여러 가지 또 한동훈 얘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시간 15분 방송을 했네요.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도 7시 30분 화요일 인기 방송에 뵙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더라 채널이 이제 10분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제 100명이 10,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혹시 안 보신 분, 어제 이렇더라 채널을 안 보신 분, 내용이 아주 알찬 내용이 많습니다. 어제도 한 1시간 얘기했는데 한동훈 얘기하느라고 한동훈 얘기했는데 안 보신 분은 가셔갖고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10분만 누르시면 돼요. 많이 누를 필요도 없어요. 이제 10분 남았어. 티오가 10분만 눌러주시면 다음 주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10,000명 구독자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베로이커님, 예, 대표님 말씀대로 한동훈 나서지 말아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안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창당을 안 하실 거면 그냥 국힘에 계속 있으실 거면 그냥 2번 하고 계셔라. 2번 하세요. 나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그냥 장기 입원해야 된다. 2번 하고 계세요. 그냥 병원에. 아니면 하와이를 가시든지 그냥 한국에 없으시든지 하와이를 가시든지 잠시 이렇게 요양을 좀 하시라. 네, 유치원 생활들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게. 예. 정말 이번 주 내나 영하 10도라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표기님, 선관에 나올 인간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근데 조용해요. 눈치 보느라고. 왜냐면 공천권은 장동혁이 쥐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양쪽 눈치를 보느라고 조용해요. 열정TV님, 위원정당 해상되면 탈당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 제가 궁금한 분을 위해서 또 질문이 나왔으니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청래가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헌재로 넘어갑니다. 자, 헌재 기간은 이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일을 딱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검사 리뷰하는데 언제 뭐 하면은 뭐 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은 이게 딱딱 미리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날짜들이거든요. 정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힘의 배지 의원들이 있잖아요. 탈당을 합니다. 국힘을 갖다가 왜 이게 정말 위헌 정당이 되면 배지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탈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예요?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안 남는 거죠. 그럼 비례는 어떻게 하느냐? 비례는 자진으로 나가면 배지가 떨어지니까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에서 그냥 출등시키는 걸로 했고
그럼 출당시키면 무소속 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지는 다 떠나고 위원정당 그 결정이 나기 전에는 배지는 다 떠나고 그러면 국힘은 누가 운영하느냐? 사무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국회 사무직 직원들이 있잖아요.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무국장 이런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위원정당 해산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냥 국힘은 없어지는 거고요. 위원정당 해산이 인용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입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배지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탈당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열정TV님, 예, 감사합니다. 너무 추워요.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아프면 이제 잘 낫지를 않아. 회복이 잘 안 돼, 이제.